안녕하세요. 저는 끝사랑일 줄 알았던 한 남자와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졌다가 얼마 전 겨우 구사일생하고 시원하게 복수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요, 정말 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저 혼자만 서울로 올라와서 되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된 거죠. 매일 서울 생활이 저에게는 전쟁 같고 그냥 콱 물에 빠지고 싶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정원 씨, 어디 몸이 좀 안 좋아요. 왜 그렇게 표현이 안 좋고 곧 죽을 것 같은 얼굴을 짓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디 뭐 고민 있으면 저한테 털어놔 봐요. 저 생각보다 사람들 고민 잘 들어주고 그래요. 네? 하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우울증이 있다고 혼자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게 되었고 또 친구들도 잘 안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계처럼 느껴진다고 하면서 펑펑 울며 저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정말 따뜻한 표정으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힘들었겠네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혼자 속으로 삭히지 말고 저에게 훌훌 털어놓아요. 알겠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말마디가 얼마나 감동이고 또 든든했는지요. 저는 씩 웃으면서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했죠. 그 남자는 아니라고, 나 정호 씨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 같다고, 우리 같은 회사 식구인데 서로 마음 아프면 안 되니까 돕고 살자고 하면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남자 앞에서 뚝뚝 흘리면서 고맙다고 말을 했고 그 남자는 씩 웃으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수다도 떨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 처음으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만나는 횟수도 늘다 보니까 결국 교제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 남자는 원래부터 저에게 호감이 있어서 연락을 한 거였고 저도 외롭고 마음이 헛헛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남자를 받아들인 거죠. 굉장히 기쁘고 또 무어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감정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남자를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서울에서 정말 외롭게 살던 나에게 처음으로 꽃도 선물해주고 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도 선물해주고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맛있는 거 사와서 우리 집 앞에 와주고 이런 남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자를 많이 못 사귀어본 제가 그 남자가 저에게 헌신을 해서 잘해주니까 마음이 홀라당 뺏겨버린 거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됐는데. 금사빠인 저는 그 남자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 저보다 5살이 많은 남자였고 혼기가 꽉 찬 상태라서 애초에 저에게 고백했을 때부터 결혼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요. 하여튼 남친의 고백을 받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된 저는 처음 신혼생활 1, 2년은 진짜 행복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남자 빨리 보고 싶어서 맨날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함께 있고 싶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똥강아지가 되어버리고 그랬죠.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자궁 쪽에 용종이 생겼는데 악성이라서 제거하고 나서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하고 아마 이 약성분이 독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살도 쭉 빠질 거고 웬만하면 쉬는 게 낫다는 의사의 권고하에 저는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치료에만 전념하게 된 거죠. 평생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로 뒤처지는 기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족쇄에 잡힌 기분? 부지런 강박증이 있는 저로서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어차피 몸 관리도 할 겸 우리 엄마 아빠 블루베리 농사 이번에 수확하는 거 도울 겸 잠깐만 친정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온다고요. 신혼인데 한 달간 집을 비워도 될까 생각해 보았지만 이때 아니면 엄마 아빠 길게 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제가 그 당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서 그냥 일단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들었거든요. 다행히도 남편은 그래, 자기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갑자기 암 생기고 용종 제거했는데 독한 약 먹고 맨날 몸 무겁고 또 회사까지 그만두었으니까 정말 많이 불안했을 거야. 그래, 나 이해해. 내 생각은 하지 말고 당신 친정 가서 편하게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살핌 아래에서 요양하고 와. 라고 하면서 제 손에 100만 원을 건네주는 겁니다. 여보, 이 큰돈 뭐야? 갑자기 어디서 났어? 아, 나 상반기 실적으로 보너스 받은 건데 이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홍삼 사드리고 나머지로 자기 가지고 싶은 거 사라고.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자기 먹는 거 좋아하잖아. 시골이고 카드 안 받는 것도 많을 테니까 내가 일부러 현금으로 준비했어. 하면서 싱긋 웃는 겁니다. 나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행복한 여자다. 라고 하면서 한방 웃음을 지으며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짐을 바리바리 챙기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반은 무겁고 반은 가볍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하는데 몸 아파서 고향 가면 엄마가 걱정할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회사 그만두고 편한 곳에 가니까 마음이 가볍고 이런 생각이 반반 섞인 거죠. 그렇게 고향에 내려간 저는 동네 어르신들의 환영 아래에서 마음 편하게 쉬다가 엄마 아빠 농사 짓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요리하는 것도 막 보조하면서 나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도 느끼면서 행복하게 마음을 충전시켰습니다. 고향하면 그리운 곳인데 다행히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 그리움이 아픈 그리움이 아니라서 참 천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나 건강하셨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그곳에서 추스르고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남편을 두고 언제까지 계속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폐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서 일을 해야지 돈도 모아서 집도 사고 가정에 안정이 되니까요. 원래 한 달 뒤에 가기로 한 저였지만 집에 혼자서 있을 남편이 걱정되어 일주일 먼저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바로 가려고. 아무래도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밥 먹고 이런 게 너무나 걱정되고 마음이 쓰이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그냥 내가 바로 서울집 가려고. 조금만 기다려. 오늘 오후 3시 차야. 라고 하니까 남편이 엄청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겁니다. 어? 3시 차라고? 아니, 너무 갑작스럽네. 아니, 좀 푹 쉬다 오지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나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 참, 자기 한번 쉴 때 푹 쉬어야지. 다 참, 아이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직감적으로 미묘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쎄한 직감. 그거 절대로 틀린 적 없다는 것을요. 저도 알았죠. 뭔가 남편이 나 몰래 숨기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집에 간다고 하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엄청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일단 집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집에 간 저는
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기가 제 코 속으로 확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공기는 바로 여자의 향수 혹은 분 냄새였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향수 안 쓰는데, 더군다나 얼굴 알레르기로 화장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왜 우리 집에서 여자 화장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지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은 자기 왔어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마음에 왜 집에서 향수랑 화장품 냄새가 나? 당신 나 몰래 뭐 누구 부른 거 아니지? 라고 하자마자 남편은 방방 뛰면서 아니 부르긴 내가 누굴 불러 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하참. 알겠어. 안 불렀으면 다행이고 하면서 저는 거실에 툭 하고 누웠는데 아니 소파 밑에 과자 봉지들이랑 쓰레기가 엄청 많은 겁니다. 먹다 남은 피자 조각에 영문 모를 양말까지요. 저는 남편에게 그곳을 가리키며 당신 이거 설명해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소리를 치니 그제서야 실토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없어서 회사 사람들을 저희 집에 불러서 엄청 크게 집들이를 한 거였어요. 아이고 참. 그러다가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안 치워두었던 그 집들이 파티의 흔적을 소파 밑으로 확 던져서 숨겨버리고 그런 거였죠. 진짜 너무나 답답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그걸 이렇게 소파 밑에 휙 던지는 사람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안에 소파에서 물건들을 꺼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안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콘돔을 발견한 겁니다. 와, 저는 그걸 본 순간 남편의 바람을 확신하게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에게요. 너 도대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 그따구로 양심도 없이 살면 기분 좋냐고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그 질투 많고 부러운 거 많은 동생이 제 남편까지 뺏어갔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길래 뭐 부러워할 것도 별로 없는데 정말 왜 그러는 거지 하면서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뭐 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남편 얼굴이 동생의 이상형과 완벽하게 일치한 거였고, 그래서 동생이 제 남편에게 꼬리를 살랑치고 제 남편이 거기에 홀라당 빠져버리게 된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짓 아닌가요?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개놈 자식들. 어떻게 둘이 만난 거냐고 하니까 웃긴데, 와씨, 그 동생이
신랑 대기석에서 제 남편이 있을 때 번호를 딴 거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작업을 제 남편에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뭐 하세요? 언니는요? 꽃 좋아해서 꽃 자주 선물해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진짜 빡치기도 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와, 은근히 내 핑계 대면서 둘이 오순도순 만났고 결국 이렇게 내 뒤통수를 그 누구보다 세게 때려버리는구나 하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믿을 만한 남자 단 한 명도 없구나. 인생이 이렇게 원래